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훈입니다. 어제 방송을 다 찍고 업로드를 해놓고 잠이 들었는데 오류가 나서 업로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어제 걸 좀 보셨으면 도움 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괜찮죠. 그제 말씀드렸던 거랑 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방에서 아직 확인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시면 코스피는 2011포인트 정도 여기 때 얘기 드렸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살짝 들어가면서 밑꼬리를 좀 달아준 모습입니다. 요 이제 밑꼬리를 만든 주인공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어제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금액도 적지는 않아서 시장의 이렇게 안 좋음과 낙폭을 좀 잡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때도 코스피가 안 좋을 때도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단기간 시장을 조금 견인해 줬고 또 이틀 동안 이렇게 또 매도가 나오고 했지만 다시 재차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의 중심인 연기금이 그래도 저가를 좀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연기금의 좀 이렇게 그 매매 동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받쳐주는 게 멈춰버리면 바로 밑단 깨고 폭락할 수 있으니까 연기금과 기관 수급을 매매 동향에서 장중에 체크하시면 시장의 좀 안정성을 체크하시면서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그 매매 동향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자, 코스닥도 말씀드리면 890포인트 때 얘기 드렸죠. 받을 수 있는 자리 890포인트. 그래서 하루 이틀에서 890 확인한 게 아니라 하루 반등 주고, 어제 반등 나왔죠.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반등. 하지만 재차 하락. 그래서 사실 그제 드렸던 진단의 연결고리라고 봐요. 그래서 890포인트 단을 좀 지지 않고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은 반등해 주겠죠. 지금 선물 지수도 괜찮고요. 일단 이게 반등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일은 이제 어제 사실 오늘도 포함입니다만 오늘 890포인트와 2612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바닥 지수고 거기에선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제 반등을 해줄 때 반등이 나와줘서 반등 뭐 며칠이 남아 반등 파동이 나와주느냐, 반등 상승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그냥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등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그 평단가와 종목을 보유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좀 올바른 시장 방향의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종목을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일단 달러 선물 지수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건 달러 선물 지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고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고 환율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꺾여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국인의 유입은. 그래서 환율이 1,300원인데 1,400원인데 오르더라도 올라서 매도 포지션이 나오지만 그러면 1,100원, 1,100원, 1,010원 돼야 외국인이 삽니까는 아니에요.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부터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200이 됐던 1,300원이 됐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신호부터 매수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환율이 꺾여 내려올 때부터 외국인은 환차익을 위한 자동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오히려 또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 잡고 단기적 샀던 물량들을 털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게 시장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 달러 선물 기준으로 보면 전 고점이 요때죠. 요때가 언제냐면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죠. 그때 찍었던 달러 선물 지수로 11,410 정도 되는데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서 아직은 좀 하락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조만간 고점 테스트를 하고 방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때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잡아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렇게 하락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우리 애청자님의 그 종목 그 상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아주 그냥 종목 상담 진행을 하는데, 자 삼성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패스하고 삼성전기부터. 자 보시면 삼성전기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종목을 오랫동안 봐오시고 모니터하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그 재료나 모멘텀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모르시는 분한테 얘기 드리면 대표적으로 MLCC에 대한 수혜주고, MLCC가 없어서 못 팔고 되게 고가의 제품이죠. MLCC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기판이죠. 우리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는 기판, 이렇게 좋은 것들을 팔면서 영업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데도 주가가 밀린다 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대세 하락을 하다가 삼성전자랑 차트가 좀 다르거든요. 보시면 요때 이제 MLCC의 그 힘을 입어 상승이 잘 나와줬던 거죠. 상승이 잘 나왔는데, 사실 이제 좀 그 투자 관점으로 봐가지고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삼성전기는 제 기준에서는 가치주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차이는, 성장주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요런 것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예전부터 앞으로 그런 업황이 좋을 거고, MLCC나 이런 게 좋을 거고, 성장하고 기업이 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게 그 관점의 성장주고, 지금은 이미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영업이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건 가치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반도체 수급 부재죠. 반도체 수급 부재라는 게, 반도체 섹터가 일단 죽어 있고, 글로벌에 죽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모든 섹터에 그게 죽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렇고, 이런 대형주를 투자하실 때 포인트는 사실 무조건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번에 좋았는데 이번에 뭐 1분기 2분기가 반도체 공급난데 안 좋더라, 뭐 그런 식의 이슈로 먼저 반영받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목해 보셔서 투자하셔야 맞는 거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뭐 나왔다, 근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가 잠깐 반등해주고 좋은 그림 나와줍니다, 기아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먼 관점으로 보면서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 체크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체크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지표로 보면 말씀드리면, 기술적 지표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그 흐름과 다르게 바닥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저점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단 좋은 시그널이고, 일단 사실 지금 이 그어놓은 이 대각선 추세가 장기 하락 추세였어요. 예전에 장기 하락 추세였고, 장기 하락 추세를 이겨내면서 잠깐 수익이 나왔고 매물대를 맞으면서 다시 떨어진 거고요. 다시 한번 바닥으로 와서 바닥대 접근대 있지만, 지금 금액대, 오늘 지지받았던 금액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게 시장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장과 어떻게 보면 또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저점이나 이런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오늘 자리였어요. 오늘 자리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들어가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자리가 지금 때다. 그래서 여기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빠지더라도 이 밑에 추세로 다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꺾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여기를 털고 내려간다는 건 하락은 멈출지언정 박스로 갈 확률이 높다, 박스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높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빠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전 고점 매물대, 저항대 구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SK스퀘어고요. SK스퀘어는 마찬가지죠. 반도체 뭐 투자 회사 뭐 이렇게 맞고, 마찬가지 SK의 또 하나의 그 지주 회사 격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 반도체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뭐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하고 있고, 상세 내용은 더 잘 아실 거고요. 보시면 일단 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장기 하락 추세 종목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장기 하락 추세가 이겨내고 봐라 얘기 드렸는데, 일단 추세를 그어보면 장기 하락이고, 이번에도 이제 여기 미니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아직은 미니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이 장기 하락 추세선대를 이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 저점이 이렇게 멀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51,700원대가 이제 바닥을 다져줘야 되는 구간, 시장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시장이 무너지면 그냥 반도체 수급 부재로 그냥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여기 따른 지켜주면서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횡보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좀 더 메이저가 매집할 수 있는 매집 구간으로 넘어와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로 보고 매물대 이런 거 분석을 해보고 이제 새로 탄생된 회사이다 보니 뭐 적정 퍼나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사실 어렵고 데이터를 좀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신규 상장주는 사실은 웬만하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와 비교 분석할 것이 너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의 흐름대로 세력의 의도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력의 의도는 지금 시세를 줄 마음은 없다. 그래서 일단 횡보로 가느냐, 지금 금액대 여기를 지켜주냐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기가 너무 길어져도 좋지 않다 그랬죠. 왜냐, 매물이 쌓이는데 좋지 않다. 매매 동향이 중요하겠지만 계속 거기서 장기 진행되면 다시 주가 가기 위해선 털고 간다라는 거, 털고 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좀 대응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자, KH바텍 마찬가지고 얘 폴더블폰 관련주로 알고 있어요. 얘랑 BH 이렇게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KH바텍을 얘기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반도체 가치주로 봅니다. KH바텍은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뭐 어차피 폴더블 폰이나 핸드폰을 해가지고 영업이익 창출한 그냥 제조사라고 보면 뭔가 테마를 입고 막 빵빵빵 날아가 줄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은 없는 부재고, 말 그대로 그때그때 분기에 따라 업황에 따라 영업이익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치주로 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제가 맞는 분석인지 몰라요. 차트로 분석은 드리겠지만 뉴스 공시로 보면 제가 훑어봤어요. 애청자분 관심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게 예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고,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가치주로 본다면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성장주다 그러면 좀 그런 관점은 다른데, 가치주는 정말 시장에 많이 휘둘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을 얘기하기보다 영업이익에 많이 민감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KH바텍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면, 안 좋게 좀 보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 더 추세를 벗어나려는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 하락 추세와 이 매물대를 한 번에 깨려면 뭔가 모멘텀과 테마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반도체 공급난, 재료 공급난에 삼성전기나 KH바텍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요런 게 주의되는 거예요. 요렇게 단기적이지만 되게 무거운 주식이 이때 이제 폴더블 테마를 업은 건 맞아요. 업으면서 급등을 했죠. 급등했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것이 모멘텀이 됐던 것 같은데, 이때 보시면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는 모멘텀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연간 영업이익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시장이다가 이 긴 시간을 거쳤다는 건 주포가 매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던 거고, 시세가 분출되고, 어찌됐건 요거한테, 이 종목한테는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종목한테 시세가 분출됐고, 세력이 단기 매집했던 거를 고점에서 매도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세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다시 한번 싸게 모아야 되는 구간인 거죠. 다시 한번 싸게 모아서 개인 그 투자를 정리하고 해야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시세가 나고 다시 한번 주포가 매집을 하는 매집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지션대로는 금액이 여기 18,800원 여기때가 일단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대가 여기니까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분명 시세가 나왔고 하락 추세를 맞이한 거니까 분명 다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충분하게 조금 매집 구간이 거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분명 반등이 나올 건데,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오는 수급이나 이런 거에 그냥 그냥 따라 오르는 지수라면 평단가에 따라 비중 줄이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LG전자고요. LG전자도 참 무겁죠. 얘도 무거운데, LG전자는 이제 전장 사업으로 이제 되게 기대를 받는 기업이고, 사실 요거 LG전자도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인분들도 LG전자를 지금 되게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데, 사실 LG전자는 제가 이게 예전에 14만 원대였어요. 14만 원대 조금 돌아가 보면 14만 원대 요때 이제 얘기 드렸어요. 좀 손절을 해야 된다. 안 좋다. 여기 이 캔들 보고도 지켜주지 못하고 매매 동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 저점이 깨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똑같은 관점입니다. 요렇게 1년 동안 행보해 왔는데 개인 투자가 안 나가요. 전장사업 애플뉴스 자꾸 뜨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가를 빼는 거죠. 빼고 이 저점을 깨고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한 단계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서도 나가세요 원금 줄게 나가세요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긴 횡보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지켜주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켜주고 달러가 계속 급등을 하고 메이저 연기금마저 기관이 매물을 던진다 그럼 다시 10만 LG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만 원대 다시 한번 레벨 다운 될 수 있다. 왜냐? 그래야 주포들이 싼 가격에 사서 올리니까. 분명히 업황이나 이런 걸 보면 미래 전망은 좋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게 문제고, 아직도 뭔가 특별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면서 관찰하면서 싼 가격 지지대 저항대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계속 내실 수 있는 그림은 맞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여파, 반도체 여파, 그 다음에 매물의 여파, 뭐 모든 걸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힘들게 LG전자 주주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함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인데 어제 방송했었어요. 어제 했는데 못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 금액대가 지지되면 좋다라고 단기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이 캔들이 지켜주는. 근데 분명 오늘 또 내일 또 장이 좋으면 분명 여기 이게 트랩이 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얘기 드린 이유가 일단 요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런 걸.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폴라리스 세원도 리비안에 뭐 부품 납품한다, 자동차 부품 주다, 자동차 섹터 좋다 하니까 좋아야 되는데 여기 매물이 정말 악성 매물이 많은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그 단타를 보면서 많이 시세를 노리고 여기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죠. 여기서 다지다가 조금 좋은 그림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고 하락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인 매매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윗골이 달리고 매물이 정리가 안 돼, 매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밑단을 하고 더 빠지고 계속 안 좋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빠질 때 같이 그냥 추세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지금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런 매집봉이 뜬 것을 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길게 무슨 주포의 세력의 매집 기간을 전부 따라가기엔 버거우니까 세력이 뭔가 특별한 신호를 줬을 때 보자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좀 이게 자꾸 이게 수정이 되네요. 자, 거래를 한번 보면 거래 안 뜨나? 일단 거래량 보면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세력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제 이제 좀 여기 이제 매물도 털면서 뭐 하면서 조금 이제 하고 있고 이 120선이 되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중기선으로 정도 보는 이제 지표 그 이평선인데 제가 이제 이평선 얘기 잘 안 드리니까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고 이렇게 박스권 얘기만 드리니까 얘기 드리지만 이평선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해서 보조 설명 안 드리는데 특징적인 것들은 얘기 드릴게요. 이 120선은 중기선이고 여길 돌파하려는 지금 시도가 나온다는 거죠. 시도가 나오고 밀리고 시도가 나오고 밀리고 시도가 나와서 밀리면 주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빠져요. 이번에도 시도 실패하고 주가 빠진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3,300원 구간을 어떻게 보면 재차 한번 여기서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잠시만요. 좀 더 짧아야겠죠. 여기에서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120선 돌파를 가지 않겠는가,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도가 되면 목표치가 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반응이 있는 것들이 빠르게 대응해 보면서 수익 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부 토건이고 3부 토건은 제가 보는 지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스톡캐스팅만 나와 있지만 일단 이제 저의 또 비법이니까 그런 건 나중에 조금 애청자들을 위해 특집 방송으로 조금씩 풀 예정이고, 제가 보는 그 봤을 때 비법을 봤을 때 요거 일단 3부 토건은 단기간 이제 단기적으로 이 조정 기간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쳤다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길어진다기보다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방이냐 하방이냐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기점이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서 뭔가 모멘텀과 재료를 얹으면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밑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금액대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상승 후에 재료 부재, 이제 그 정책주의 건설 같은 얘기들이 뉴스가 잠잠하고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재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도 깊은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단기적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친 것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건설주 중에는 삼부토건이 잘 움직여주니까 좀 괜찮게 거래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얘기 드렸죠. 빠질 수 있는 금액대를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평선이 아니라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유 드리면서 요런 건 충분히 이제 주린이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는 게 지지대 그어놓은 게 86,000원, 81,500원, 700원 정도입니다. 1차, 2차 정도 얘기 드렸죠. 1차, 2차 다 맞다면 지금 평단가는 여기 중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물리는 자리긴 하지만 평단가가 싸진다는 거죠. 1차, 2차 그리고 1차를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했다면 평단가가 지금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보유해 보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런 자리대를 찾아서 요런 자리가 제가 드린 것도 틀릴 때도 있죠. 지지 못 받고 깨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요렇게 조금 그 지지를 받았던 흔적, 강한 흔적들이 있는 금액대를 체크해서 분할 매수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드리고 1차, 2차를 담으셨다면 이상적으로 담아 본 거죠. 그 다음에 추이를 관찰하는 거죠. 손절을 할지 아니면 보유해서 돌파를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티고 또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볼지. 근데 요런 금액대 맥점에 최대한 사야지 올바른 매수 단가가 된다. 왜 올바른 매수 단가냐? 손절도 하기 쉽고 수익을 내더라도 바닥권에서 다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꼭 공유드리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듀산피어스를 저번에 이게 언제죠? 요때 얘기예요. 요때니까 4월 7일 정도에 방송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들어주고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가 깨지면 잘라야 되지만 추세가 지켜주면 좀 한 번 더 이렇게 윗단을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송 안 했는데 이쯤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이탈됐죠. 이때 이제 제 의견으로는 손절이고요. 맥점에 사보고 손절이니까 요때 만약에 정리했으면 손해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봤을 때 38,600원 여기 구간대에서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이탈됐으면 일단 탈출했어야 되는 거죠. 제 기준으로 그래요. 여기 구간 38,4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금액대가 지켜줬으면 좋았지만 못 지켜줬고 흘렀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저는 이제 직장 동료한테 공유했거든요. 야, 여기에서부터 이거 추세를 깰 때부터 공매도가 엄청 들어오네. 얘기 드렸어요. 공매도가 많다는 건 주가를 내리겠다는 거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 거기서 뭔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장이 정말 똥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피어셀이 이렇게 여기서 튀어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 전 저점이었는데 전 저점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와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13%의 고가를 찍을 정도의 급등의 그 캔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재료도 분명 분출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중국에 이제 수소전지를 수출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면 자 하락을 했고 급락시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매를 일으킨 겁니다. 평단가 조정 안 되니까 매집 안 되니까 투매를 한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보면 박스를 이제 그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다가 밑단에서 튀어 올라와 줬는데 원래 그어놓은 추세선에 맞고 떨어진 거죠. 이게 이제 이래서 추세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 추세가 저항이 되니까. 왜냐면 여기 올라가면 다시 한번 기존에 있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그 매물을 다 먹어야 되겠죠. 평단가가 높아지고 계속 매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고가에 있는 매집 그 물량들이 흘러 나오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뜨면 이제 그거죠. 기준봉이다. 이게 중심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최근에 갑자기 거래량이나 뭔가 신호가 나온 것들을 봐라. 그래서 듀산피어셀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매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를지언정 최대한 싸게 사보고 여기 터지면 매수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캔들 자체가
이게 세력이 관여했다라는 거죠. 세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세원처럼 들어왔구나. 들어와서 세력이 계속 흘러내리고 밀어내고 생쇼를 하다가 여기 금액은 손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또 하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액을 여기 단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구나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세력이 34,000원 구간은 안 깨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34,000원 구간을 맥점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거고요. 깨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면 또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밑단 28,000원과 34,000원이 세력의 평단가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는 모아가기 정말 좋은 자리구나. 듀산피어스에 투자한다면 모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서 지금 당장은 빠르게 이 금액대를 34,000원대를 보면서 대응하면 추세의 방향을 같이 한번 누려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단기 추세로 바닥에 하고 세력이 한다면 이게 바닥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이니까 많은 상승을 노리려면 이럴 때부터 같이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무학이고요. 마찬가지죠. 제가 무학으로 얘기 드렸어요. 요럴 때 자꾸 매수를 들어오니까 안 좋다. 요럴 때 왜 어중간한 금액에 자꾸 사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그어드린 금액이 9,000원이었잖아요. 여기 두 개예요. 9,000원하고 여기 빠지면은 손절인데 여기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빠지면 손절이다. 근데 더 빠질 자리도 없다. 단기적. 근데 이게 낙폭이 적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지워놓고요. 오늘 금액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액은 이게 또 보면 그래요. 시장이 똑같잖아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시장 자체가 저점이니까 지수만큼 움직인 것들은 똑같이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캔들에 따라서 바닥이 지켜진 종목도 있고 깨진 종목이 있고 바닥까지 안 간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한테 시장에서 바닥에서 받쳐줄 수 있는 금액은 9,100원이라는 거죠. 9,100원 이상 깨지면 요건 세력이 또 의도대로 더 밀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경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안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로 보는 거예요. 박스권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재료가 있으면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항상 맥점에 사시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요것도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구간 4,800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이죠. 저도 이거 소량이지만 기분 나쁘게 사줘서 물려 있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가 살 수 있는 자리, 여기 살 수 있는 자리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명 단순 보면 저점이 여기니까. 근데 시장의 여파로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깨고 내려왔죠. 여기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실패. 그러니까 요거 보는 거예요. 일단은 세력이 지키고자 하는 금액은 여기 때다로 보는 거죠. 여기 때니까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4,100원을 확인하자. 전 저점 확인하자. 확인하고 이 저점을 보면서 기준을 잡자예요. 그래서 여기 땅까지는 또 추가 매수가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살 필요 없다고. 차라리 회복되면 회복된 대로 어차피 고가에서 한 거는 물량을 늘려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걸로만 대응하되 충분히 올라와 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날 또 빠진 일을 얘기 드리면 요날 저도 본 맥점 금액에 대했더니 여기서 개인 매수가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기간 3일 동안 하락 매집을 하다가 이날 튕겨주긴 했지만 개인 매수가 엄청 들어오니까 다시 빠지는 거죠. 요런 게 그런 거예요. 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개인 자꾸 사면 더 밀어버리는 거죠. 쭉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개인 자꾸 사니까 왜 개인한테 물량을 주겠습니까? 쓸데없이 더 흔들면 되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겠다. 더 흔들고 더 흔들어 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다. 그래서 4,100원까지 열어놓고 여기 이상에선 대응하지 말자. 차라리 더 과대 낙폭이든 뭐하든 이제 매수 자리 아니니까 어중간하게 자꾸 사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나온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신호 나오고 뭐하고 가요. 갈 거 되면 어차피 신호 나오고 가고 다 티가 납니다. 매집이 나오고 뭐 나오고 캔들이 나오고 5일선 회복하고 봐도 되고 차라리 5일선 최소한 회복하고 보세요. 그게 기본에 충실한 거잖아요. 지금 5일선 이게 벌어지니까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오는데 당장 반등 나와도 4,800원에서 매도가 나올 겁니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여기서 개인이 많이 샀으니까 산 사람들이 평단가 막 던질 거예요. 그럼 이게 저항이 돼요. 이거를 받아먹고 메이저가 올리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세력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이렇게 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린이 분들은 차트에 선 끊는 법을 계속 그어보세요.
지지받는 데를 그어봐야 지지대가 나오는 것이고, 두산 피어스처럼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런 것도 아직 신호가 없죠. 두산 피어스처럼 이렇게 튕겨줄 때 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세력이 관여한 거니까 세력이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금액은 이런 게 튀어 올라주는 거예요. 이 지지대를 튀어, 이건 지지를 받은 거예요. 34,000원의 지지를 확실히 받았다. 그러니까 34,000원에 힘이 많이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다. 34,000원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유효하고 분할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력이 관여하고 거래량이든 뭐든 캔들이든 그렇지 특별적이지 않다면 그냥 매직 구간이거나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애청자분한테 종목 상담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됐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뭐 부족한 내용이나 좀 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좀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가능한 반영해가지고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